봅시다. 자, 이제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지형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이제 발산형 경계에서 해령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해령인데요. 여기는 141페이지. 했나요? 141페이지. 여기부터 볼게요. 자, 해령은 뭐 저 해자가 이제 당연히 바다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보통 이제 바다에서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해양판이 이제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멘틀 대류가 이렇게 상승하는 곳이에요. 그치? 상승을 하면서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치? 올라와서 마그마가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막 바닷물을 뚫고 막 저 하늘을 뚫고 막 우주까지 올라가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이 흘러나오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요렇게. 그때 여기 요렇게 고개처럼 생기는 거, 저걸 령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대관령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령이 고개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고개처럼 생기는 데를 해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닷속에 생기는 거. 그래서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발산형의 특징으로 이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고 새로운 판이 이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는 것처럼 화산 활동과 천발 지진,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화산 활동이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천발 지진, 얘네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진들이 요 지표면 가까이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얕은 지진,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 이제 주로 문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 요 위에 거. 요거를 좀 잘 봐둬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니? 자, 여기서 계속 지각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새로. 그럼 먼저 있던 지각은 어떻게 되겠어? 옆으로 계속 밀려나겠지. 그죠? 그래서 요 해령, 여기가 해령이 될 텐데 해령 가까이에는 새로 만들어진 지각 판이 있는 거고, 멀어지면 오래된 판이 있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여기 이제 퇴적물들이 쌓입니다. 보통 퇴적이 이제 보통 물속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지? 그럼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오래될수록 쌓여 있는 게 많겠지. 그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그 판의 나이도 많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퇴적물도 점점 많아지는 거야. 두껍게 쌓입니다. 더 오래된 것들이 있겠지. 됐어? 그래서 저 그래프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해령으로부터의 거리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고, 여기 Y축이 나이가 아니라 퇴적물의 두께로 나올 수도 있겠죠.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특징들을 보이는 게 해령이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거다. 멘틀의 상승 부분이다. 멘틀 대류의 상승 부분이다. 뭐 요런 얘기들이 요 해령에서 다뤄지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해령은 요런 이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 열곡대, 이게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가장 대표적인데, 열곡대인데, 이 열곡대는 보통 육지에서 나타나는 거고, 저기 보는 것처럼 여기 열곡대에서 새로 만들어진 판들은 대륙판과 대륙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마찬가지로 멘틀 대류의 상승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땅이 있었는데
멘틀 대류가 상승해. 그럼 이걸 따라서 얘네들이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얘네들이 옆으로 이렇게 왔어. 그럼 여기 새로 올라온 마그마 올라와서 굳어버릴 테니까 여기 이렇게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계속 멘틀 대류가 상승해. 그럼 얘네들이 또 이렇게 넓어지면서 얘네도 이렇게 깨져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와서 여기 또 새로운 이제 판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벌어지게 되고 점차 요 사이가 요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닷물이었다고 쳐봐. 여기가 바닷물이었어. 여기가 바닷물이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바닷물 안에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데가 동아프리카 열국대인데, 그 동아프리카 열국대, 아프리카 요렇게 있으면, 이 동아프리카 열국대가 요렇게 있어요. 여기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여기가 요렇게.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요 부분 있죠, 여기. 얘네가 벌어지면, 요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갈 거야. 그 나중에 요 부분이 요렇게 똑 하고 떨어져 나갈 겁니다. 섬처럼. 물론 그게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요 부분이 섬처럼 똑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 아직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요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구름이라고 하죠. 그치? 움푹 들어간 데가 있단 말이야. 이런 데가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케냐 가면 케냐 요새 가끔 이제 여행하는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여행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 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동물원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사파리하고 막 이런 거, 그지? 저기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림으로 보는 거보다 실제 굉장히 넓겠죠? 여기 양쪽에 이렇게 확 올라가 있잖아. 안에 가운데는 움푹 들어가 있고. 여기 요 사이에 있는 동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바깥으로 못 나가겠지. 이게 자연적으로 울타리가 되는 거야. 요 사이에 있는 동물들은 요 안에서만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에 케냐 사파리 하는데 거기다가 담장을 설치했겠니? 뭘 했겠니? 그냥 여기 자연스러운 그냥 동물원이 되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를 열곡대라고 한다. 됐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봐주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 여기도 당연히 마그마가 올라오는 거니까 화산 활동이 있을 거고요. 올라오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니까 주로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됐나? 그래서 이런 데가 열곡대다. 대표적인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있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바다가 형성된다. 그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수렴형 경계. 그래서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해구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여기는 봐봐. 여기는 해구하고 요 사이에 막 쑥 들어간 데 있지. 해구하고 습곡산맥이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습곡산맥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해구하고 습곡산맥 얘기를 좀 먼저 볼 건데 해구 얘기를 좀 먼저 봅시다. 뒤에다 보자. 해구가 있는데 해구하고 습곡산맥이 있는데 해구는 저기 보는 것처럼 보통 해양판이 만났을 때 요럴 때 많이 생깁니다. 이때 얘네는 어떤 형태로 저렇게 한 놈이 밑으로 밀려 들어가요. 저런 걸 뭐라고 하면 섭입형 경기라고 해요. 좀 이따 보겠지만 습곡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주로 만나는 데서 생성이 되는데 얘는 충돌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섭입, 밑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건데. 그치? 여기가 저희 좀 해양판과 해양판. 혹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있는데 여기가. 그치? 여기 이제 뭐 대륙판하고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자, 그때 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얘가 밀도가 작은 놈이고요. 얘가 밀도가 큰 놈이에요. 그러면 자, 똑같은 해양판이라고 하더라도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고 하지만 다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해양판은 밀도가 조금 작은 애도 있고 어떤 해양판은 밀도가 좀 큰 애도 있겠지. 그런 애들이 만났을 때 밀도가 큰 애가 더 무거우니까 밀도 작은 애보다 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걸 섭입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때 얘네들이 만나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해구라고 하는 거야. 요 안쪽은 어차피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 요 바깥에만 보이는 거잖아. 여기를 해구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자, 그래서 요렇게 해구가 생기는데, 자, 이 해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여기는 호상열도라고 하는 거예요, 호상열도. 호상열도는 뭐냐? 봐봐.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요 해양판과 요 해양판이 마찰을 합니다. 마찰을 하면 뭐가 생겨? 열이 발생하지. 여기에서 마찰이 발생해서 열이 발생해서 여기 있는 지각이 녹아버려요. 원래 수렴형에서는 지금 우리 수렴형 경기 보는 건데 수렴형은 멘틀 대류에 뭐 하는 거야? 하강이에요. 마그마가 아래로 내려가는 데라고. 그러니까 화산이 발생해 안 해? 화산이 발생 안 하는 거야 원래. 마그마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발생 안 하는데 여기 마찰에 의해서 여기가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서 얘가 마그마가 돼서 밖으로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뭐가 생겨? 화산이 생겨요. 바다 한가운데에. 근데 얘가 한 군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그치? 길다랗게 여기도 화산, 여기도 화산, 여기도 화산 이렇게 생긴다고. 이 화산들이 쭉 줄지어 서요. 그걸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상열도가 무슨 뜻이야? 호가 뭔지 알지? 원에서 호, 반원에서 호. 호의 모양으로 열, 줄지어쓴 거. 섬. 그치? 깜짝 놀라. 호의 모양으로 줄지어선 섬을, 이렇게 쭉 줄지어선 섬을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섬들이 쭉 줄지어쓴 거를. 나중에 이 섬들이 연결돼서 육지가 되는 거지. 그게 일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해서 요렇게 된다. 됐나? 그때 얘는 봐봐. 자, 이거 좀 더 지우고 갑니다. 얘는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해구야, 해구. 해구야. 그러면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A판과 B판이 있는데 문제에서 자, 밀도는 A판과 B판 중에 누가 더 크겠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봐봐. 이게 해구죠. 이게 해구야, 해구. 이 화산이나 지진인데, 여기 선생님이 X표 친 게 뭐냐면,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그 화산이나 지진이 어디서 발생하니? 이게 마찰하면서 일어나는 거라며. 이 해구의 요 오른쪽에서는 마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날 일이 없지. 여기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일어날 리가 없죠. 어디? 이 해구의 왼쪽에서 나타나는 거지. 해구를 기준으로 어느 쪽에서? 밀도가 작은 쪽에서. 이해됐어? 그래서 요 A가 있는 쪽이, 이 화산이나 지진이 발생하는 쪽이 밀도가 작은 쪽이고, 발생하지 않는 쪽이 밀도가 큰 쪽인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화산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이 이렇게 밑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마찰하면서 열도 발생하지만 마찰하면서 뭐도 생기겠어? 진동도 생기겠지. 밀면 뜨드드드득 이러잖아. 그지? 여기 지진이 막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지진이 뜨드드득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까지 다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얕은 지진, 천발 지진. 여기서 멀어질수록 신발 지진 이렇게 발생한다고.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해요. 아니, 신발 지진이. 그러니까 저 깊은 데서 지진이 발생하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에 의한 피해가 조금 적은 거야. 일본은 어때? 천발 지진이죠? 바로 밑에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피해가 크죠? 자주 발생하고. 이해됐어? 항상 이런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지.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는 아니다. 발생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런 이제 그림 이용해서도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 그래서 해구는 이제 요렇게. 자,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호상열도는 그때 마그마가 분출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 얘로 알류산 열도가 있다. 알류산 해구가 있다. 알류산 해구는 어디야? 저기 그 알래스카 있는데 그쪽 얘기하는 거야.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막 맞닿는 그쪽에. 그 다음에 여기 습곡산맥 잠깐 먼저 봅시다. 자, 여기도 지우고 봐요. 여기 이쪽 지우고 봅니다. 습곡산맥은 가장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면 이 유라시아판이고 이게 인도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인도가 사실은 유라시아 대륙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서로 닿은 거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가까워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니? 요 사이가 바다였단 말이야. 아까 장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바다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퇴적이 일어나는 거야. 바다에서 퇴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해봐. 여기 대륙판이 있고 여기 대륙판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 바다가 있어요. 여기에 퇴적물이 이렇게 쌓여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면 얘가 이렇게 가까워졌어. 그럼 그 사이에 있던 퇴적물들은 어떻게 되겠어? 양쪽에서 밀고 오니까 애들이 밀려 올라가겠지. 이 퇴적물들이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인도판이 이렇게 붙었잖아? 여기에 그 퇴적물이 밀려 올라가서 만들어진 산이 있어. 그게 히말라야 산맥이야.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조개 껍데기가 있어. 왜? 이때 밀려 올라간 게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게 습곡산맥이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대륙판과 대륙판이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멘틀 대륙가 하강하는 곳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없어요. 대신에 뭐가? 여기서는 이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땅들이, 지진은 어디나 다 발생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는 만나면서 일부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 중발 지진까지 발생을 합니다. 천발 지진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렇게. 얘네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해양판처럼 밀도가 큰 애들이 만나는 게 아니어서 깊게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 신발 지진까지는 아니지만 중발 지진까지 발생을 한다는 거야. 됐나? 그래서 요런 데가 있다. 자, 그 다음이 여기.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이게 있잖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요 해구 만나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일본 있잖아. 여기는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는데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는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요 밑에 거하고 많이 헷갈렸다고. 여기는 뭐야? 여기 해구도 생기고 습곡산맥도 생기고 이거 뭐지 이거는? 여기가 해구고요. 여기가 습곡산맥이에요. 그 위에 거랑 예전에 많이 헷갈렸는데 이게 좀 교과서 바뀌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 해구는 해양판과 해양판.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은 두 개 다 생긴다. 됐어?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생기는 데가 아까 했처럼 그 안데스 산맥. 남아메리카 있죠, 남아메리카. 여기에 나스카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양판이 이렇게 가고 대륙판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구도 생기고 이렇게 습곡산맥도 생겨요. 이게 안데스 산맥이야. 이때 생긴 여기가. 그래서 여기 칠레가 나라가 이렇게 길게 있지. 왜냐면 넘어가기 힘드니까. 그래서 요런 지역이 있다. 여기도 문제로 잘 나오는 곳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해양판이 밀도가 크니까 여기 깊이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발지지까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서입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여기도 화산 활동이 있어요. 마찰에 의해서 해구가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분포할 수 있는데 대륙 쪽으로 가면 이게 산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와 안데스 산맥이 한쪽에 같이 있죠. 됐나?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같이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수렴형 경계의 특징에서 멘틀 대륙이 하강하는 곳이고, 밀도가 큰 판이 소멸하는 것이고, 서위평 경계 혹은 충돌형 경계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됐나? 특징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림으로도 잘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림도 눈에 좀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맞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참고서나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은 칼라잖아. 시험은 흑백으로 나올 거 아니야. 흑백으로 나오면 헷갈릴 수도 있어. 깔끔한 그림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눈에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서 되고 이제 보존형 경계에서 나오죠. 자, 보존형 경계는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지. 여기 한번 봅시다. 아이고. 자, 이쪽에 지우고.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는 변환단층이에요. 변환단층. 자, 변환단층은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 그 판이 어긋나는 곳인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게 해령입니다, 해령. 아까 잠깐만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해령이 있는데, 자, 이걸 위에서 본 거야. 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옆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거야. 양쪽으로 이렇게 해령에서 나오는 새로운 판이 옆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어. 울산바위만한 바위가 하나 있어. 그럼 여기 가던 요 새로운 판은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 바위를 밀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는 빠르겠지. 그럼 요쪽하고 여기가 속도 차이가 생기겠지? 됐어?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여기가 막혔어. 가다가 여기 막혔어. 그럼 얘는 속도가 느려지고 얘는 속도가 원래 속도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찢어지겠지. 땅이 찢어진다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속도가 달라서. 원래 해령이 쭉 일직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근데 자, 어디가 변환단층 어디가 변환단층이냐? 여기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렇게 가고 있고 여긴 요렇게 가고 있죠. 어긋나지.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고 있지. 이런 데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어긋나는 데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도 요렇게 가고 있고 요렇게 가고 있죠. 이런 데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어긋나는 데를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그림에서도 보시면 그지? 요 어긋나는 데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 이런 거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A-라고 하자. 아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그랬지. 근데 여기 A는 요 해령에서 요만큼 멀어진 거잖아. 여기 A-는 해령에서 요만큼 멀어진 거잖아. 바로 옆 동네인데 여기는 나이가 얼마 안 됐고 여긴 나이가 많은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런 거 이용해서 문제 나오는 거야. 됐네? 여기는 당연히 뭐 마그마가 올라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지진은 발생합니다.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이제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죠.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지금 우리 아까 다시 봤던데 다시 보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정리돼서 나온 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뭐 지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리를 좀 해보면 다시 봐봐. 여기다 정리해봅시다.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보존형 경계가 있어요. 발산형 경계에 뭐가 해구가 있고 해구가 아니지. 해령이 있고 해령. 그 다음에 열곡대가 있고 수렴형 경계에 해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습곡산맥이 있고 보존형 경계에 변환단층이 있어요.
이때, 자, 여기에서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상현상 하면 두 가지를 떠올려 그랬어. 뭐, 비 내리고 바람 불고. 그지? 지각 변동 그러면 두 가지 떠올려야 돼. 뭐, 지진과 화산. 맞지? 두 가지를 떠올리면 되는데, 자, 아까 선생님이 했지만, 지진은 어디나 다 나타나요. 아니, 땅이 움직이는데 지진이 안 생길 리가 없지. 지진은 무조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화산 활동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야. 해령, 여기 발산형은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는 무조건 화산 활동이 있는 거예요. 수렴형 경계는 마그마가 아래로 내려가는 데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없는데 해구는 있다고. 왜? 마찰 때문에. 여기는 없고, 여기도 없고. 지진은 지진 활동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있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뭘 따지는 거야?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 이거 따지는 거라고. 자, 해령이나 열곡대는 발산형 위로 올라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주로 여기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해요. 근데 얘네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천발 지진부터 신발 지진까지 다. 습곡산맥은 좀 가벼운 애들이라서 중발 지진까지. 변환단층은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천발 지진만. 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 요걸. 맞지? 저 어떤 지각 변동이 나타나는지. 저기 있는 얘기가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죠. 자, 그래서, 넣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지진에 대한 얘기, 화산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히 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형 경계에서 특징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요거 화산하고 지진에 대한 얘기는 그냥 교재에 있는 내용 보고 바로 합시다, 여기서. 알았지? 자, 여기는 뭐 암기 아까 간단한 얘기는 했지만, 자, 화산 활동에서 자, 화산 얘기 볼게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 다양한 화산 분출물이 방출됩니다. 빠져나와요. 예? 일단 가스, 이게 얘들아 이렇게 하면 돼. 기체, 고체, 액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때 나오는 기체는 화산가스라고 하고 대부분이 수증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이산화황도 포함되어 있고. 그 화산 터질 때 막 그 매캐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이산화황 냄새예요. 이산화황 냄새. 얘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 화산 폭발할 때 돌멩이들이 막 날라오거든? 그 돌멩이들 있잖아? 학교에서 아마 요거 얘기해 주실 거예요. 화산암괴, 화산역, 화산재, 화산진 같은 것들.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됐나요? 그리고 용암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마그마 흘러내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이제 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있게 되는 자 피해 뭐가 있니? 뭐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고 온실과에 영향을 주고 산성비도 내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요. 그 평균 기온을 낮춥니다.
그리고, 햇빛을 가리면 기온을 낮추기, 예전에 얘들아, 호주에서 몇 달 동안 막 산불 난 적 있거든? 그 해에 지구 온도가 1도인가 2도 내려갔어. 햇빛을 가려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도 못해. 빛이 못 들어오니까 광합성도 잘 못하겠지.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항공기 운항도 방해가 되고요. 먼지 같은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용암 때문에 파괴가 되고 뭐 요런 얘기들. 근데 이게 뭐 나쁘기만 하냐?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이때 광물질이 땅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농사가 잘 됩니다. 얘네들이 쌓이면. 그 다음에 그때 발생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이나 온수, 온천, 관광자원 얘기하는 게 온천 얘기하는 겁니다. 온천.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다. 자, 기운내 거의 다 끝났어. 자, 조금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야, 화산이 안 터지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알고 빨리 도망가야 돼. 무조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잘 감시한다. 제방 쌓고 용암 같은 거 마을로 들어오지 않게 대피소 잘 만들고 돌멩이 맞으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잘 도망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진. 자, 짧은 시간 동안, 자, 넓은 지역에 걸쳐, 파괴시키고 인명피해를 일으킨다. 단층, 화산 폭발, 뭐 지진파 형태로 사방으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 피해. 자, 지진 해일, 쓰나미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다. 바닷속에서 일어나면. 뭐 산사태 같은 거 일으킬 수 있다. 그죠? 뭐 도로와 건물이 붕괴된다. 무너진다. 그죠? 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기타 등등등. 그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지축의 변화는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지진을 이용하는 거에 일단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 있어요. 지진파, 에스파, 피파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 인공지진을 일으키기도 해요. 지하 자원을 탐사할 때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들마다 이 지진파가 지나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런 걸 찾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니?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진 안 나게 할 수는 없지. 미리 알고 잘 도망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경보 시스템 잘 구축하고, 그죠? 그래서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죠. 됐어요? 그림하고 여기도 암기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암기할 것 잘 외워두시고, 알았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 뒤에 우리 지금 그 개념 확인 문제하고 이런 거 안 풀었잖아? 그것도 과제로 합시다. 알았지? 그거하고 내신 만점 문제 요거 과제로 합시다.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